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페어몬트 딜럭스룸 리뷰를 1편으로 올렸는데요. 오늘은 원베드 시그니처 스위트를 여러분과 함께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호텔 입구에 설치된 기계인데요. 소독도 되고 살균도 하고 그리고 체온도 재는 기계입니다. 멋지지만 통제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룻밤 자서 그런지 오늘은 로비가 어제보단 예쁘게 보이네요. 전 아침 겸 점심으로 룸서비스로 갈비구이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전 룸서비스로는 갈비보다 불고기를 선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호텔 불고기가 맛있고요. 그리고 제가 뜯는 걸 잘 못해요. 여기는 다 잘라져 있었는데 아주 크게 잘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씹어서 넘기려고 했는데 한 조각에서 좀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라 라이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밥도 맛있었고요. 미역국에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옮길 방이 준비될 동안 페어몬트 골드 라운지에 가봤습니다. 라운지는 로비와 느낌이 같습니다. 같은 천장을 쓰고 있거든요. 별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어딜 가든 아늑하고 구석에 있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 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 좌석도 있고요. 긴 공용 탁자도 있습니다. 여기는 높아서 먹기가 좋죠? 공부하기도 좋고요. 조명은 대략 이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네요. 이쪽은 핫푸드 섹션인데 지금은 애프터눈 티 시간이라 비어 있습니다. 애프터눈 티 아워에는 디저트류와 간단한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예쁜 마카롱, 뷔페 디저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크들이죠. 샌드위치도 보이는데 이건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징어 링도 있는데 너무 딱딱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애프터눈 티 아워 음식을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음식을 고르셨을까요? 쿠키도 5종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음료수가 있는데 코카콜라 라이트가 없어서 부적격 판정을 주고 싶습니다. 전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쿠키와 초코 케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초코 케이크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걸 플레전트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이 샌드위치도 나중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전 항상 라운지에 가면 2% 부족함을 느껴서 별로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초코 케이크 덕분에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다이어트 콕이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죠? 음료수는 정말 보강이 시급합니다. 전 이런 데 있는 커피 머신 어디 건지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긴 프랑키를 쓰고 있네요. 전 집에서 쓰는 걸로는 유라 제일 좋아해요. 아빠가 뉴욕에서 공부하면서 마시라고 사주신 유라 머신이 제 보물 2호입니다. 유텐실은 크리스토프를 쓰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쓴 것 같네요. 이제 방이 준비됐으니 제 두 번째 밤을 보낼 원베드 시그니처 스위트로 가볼까요? 문을 열자마자 정말 좋았습니다. 어제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호텔 오려면 무조건 원베드 시그니처 스위트로 와야 되겠다. 이게 오늘 영상의 교훈입니다. 열자마자 넓은 거실이 보이고요. 보이는 칸막이로 프라이빗함을 더했네요. 그리고 오른쪽엔 게스트 베드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짐을 놓을 공간, 우산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문 보이시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왼쪽에 커피 머신 등이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어제와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이렇게 차등을 주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참 씁쓸합니다. 시그니엘처럼 기본 시설은 다 같은 곳이 있는 반면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처럼 확실하게 차등을 줘서 도저히 여기 안 올 수 없게 만드는 호텔이 있는 겁니다. 일반 룸과 물론 가격 차이가 크지만 너무 시설이 달라서 실소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거실이 넓고 집같이 생겨서 친구들 오면 왔어? 내 집에 왔어? 편하게 놀아. 내 집이야. 이런 장난을 하고 싶네요. 시그니엘 딜럭스 스위트는 크기는 비슷하지만 느낌은 그냥 콘도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룸과 확실히 차별화를 둬서 여기만의 시그니처? 이름도 잘 지었네요. 시그니처 스위트. 이제 침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침실 역시 딜럭스 룸과는 너무 달라요. 침대 위에 페어몬트라고 예쁘게 써있는 러너도 있네요. 같은 가구 다른 느낌. 여기는 천장도 간접 조명으로 아주 예쁘게 해놨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잠을 청할 침대군요. 딜럭스 룸과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도 다르고요. 여긴 베드 쉐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딜럭스 룸만 사용하고 갔으면 페어몬트 어때? 그러면 뭐 그냥 그래 뭐 꼭 갈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되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거기 원베드 시그니처 스위트 진짜 좋아. 거기에 한번 꼭 가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간사한 동물이죠? 아니면 저만 간사한가요? 여긴 하만카돈 아우라 스튜디오 2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오늘 음악 좀 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바스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스룸도 아주 넓고 분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을 미닫이 또는 여닫이 문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방을 믹스앤매치하는 느낌이랄까요? 역시 전신 거울이 있고요. 메인 토일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과 백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긴 옷걸이도 좀 다르네요. 너무 웃깁니다. 아래는 역시 여분의 트렁크를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들어있고요. 유리 미닫이 문 뒤에 금고가 있습니다. 여기 샤워 부스 역시 웰컴 하는 공간이에요. 정말 샤워가 하고 싶어지는 곳? 아주 넓고 안에서 음악만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제 블루투스 스피커 방수되는 거 들고 올 걸 그랬나봐요. 전 샤워할 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페어먼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사용하는 어메니티는 르라보의 로즈 31입니다. 여기는 면봉 등의 베네티 키트도 따로 담아놨고요. 참 차별화를 잘했습니다. 욕실 쪽에서 바라본 침실입니다. 밖에는 더 현대 서울이 보입니다. 지금 가면 모두가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 예뻐 보였는데 오늘은 검정색 욕조가 예뻐 보이네요. 욕조 옆에 샴푸, 컨디셔너, 샤워 젤이 또 있고요. 베스바, 비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 솔트가 있습니다. 이따 들어갈지도 몰라요. 전 다른 사람들과 각질 공유하는 거 싫어서 욕조에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밖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곳이 긴자의 페닌슐라 그리고 뉴포트 비치의 펠리칸 힐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이 세 번째가 될까요? 욕조 옆에는 앙증맞은 사이드 테이블이 놓여 있고요. 타월도 딜럭스룸과 다릅니다. 원베드 시그니처 스위트에는 다이슨 헤어드라이어가 있고요. 저는 이 헤어드라이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뭐 있습니다. 그리고 어메니티가 옆에 있습니다. 어메니티 구성은 똑같습니다. 솜과 면봉이 스위트는 따로 있어서 여기가 비어 보입니다. 여기는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화기도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역시 페어먼트 앰베서더 서울의 특징은 편리함이죠. 버튼이 진짜 크고 좋습니다. 거실의 커튼 버튼도 시원시원합니다. 보통 침대가 양쪽에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잘까 결정하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계시다면 USB에 핸드폰을 충전하시는 분은 USB가 있는 곳에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쪽은 USB가 없거든요. 케이블이 길면 책상 걸 사용하면 되지만 조금 불편합니다. 물론 어댑터는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극강의 럭셔리함은 아니지만 일단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딜럭스룸과 차별화된 업그레이드된 게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다시 오면 여기 꼭 와야지 딜럭스룸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이건 다른 호텔의 큰 룸들도 다 그렇지만 전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다. 입구에서 거실을 바라본 뷰인데요. 역시 방을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의 그랜드 머큐어도 몇 년 됐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여기도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내 잠을 잘 부탁해. 미닫이 문으로 욕실 쪽을 노출되게 하면 이런 뷰가 보이고요. 반대쪽으로 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생각했죠? 최적이 뭘까? 바로 문을 중간에 걸쳐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떤가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26일에 오픈하는 더 현대 서울에 갔다 왔는데요. 제 느낌은 여기는 미래지향적, 환경 친화적, 그리고 특징이 상점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보이지 않게 평준화 시켜놨어요. 막 멋있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하얗고요. 제가 이 전체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은 이탈리입니다. 전 뉴욕 다운타운 이탈리를 좋아하거든요. 판교에 들어왔을 때 너무 엉망으로 들어와서 실망했는데 여기는 섹션을 나눠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더니 해피아워 시간이라고 해서 다시 골드 라운지에 갔어요. 여기는 라운지 개별 체크인하는 곳이고요. 1층의 프론트데스크와 아직 소통이 안 돼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네요. 이 안에는 프리베라고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도 있고요. 2인석, 4인석, 다인석 여러 가지 옵션이 많습니다. 해피아워에는 주류도 제공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별로 마셔볼 기회가 없어서 얼마나 마실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쿠키도 다른 스타일로 진열되어 있네요. 해피아워에는 뜨거운 음식과 찬 음식 그리고 아까 나왔던 주류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운지는 음식이 항상 2% 부족해서요. 여기서 먹고 또 저녁을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먹고 끝나는 건지 이렇게 내 소중한 한 끼를 날리기엔 너무 아쉽고 내가 원하지 않고 먹지 않고 싶은 음식들로 배를 채우는 게 싫어서 전 라운지를 잘 가지 않고 포함도 안 시키는데요. 여기는 방에 아예 라운지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억지로 먹을 걸 찾아봤습니다.
치즈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니까 괜찮았어요. 여기 나오는 음식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올리브와 페타 치즈는 제가 좋아해요. 자, 그럼 제가 고른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맛있었던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핫푸드로는 레몬 마늘 치킨 윙, 훈제 연어, 생강 소스를 곁들인 두부, 새우 딤섬 튀김, 버섯 아란치니, 오징어 링이 있습니다. 유기농 단호박, 이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어, 허머스, 새우, 방울토마토, 잡채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끌리는 음식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방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방에서 음악 듣고 쉬고 노는 게 최고예요. 오늘은 방에서 내일 체크아웃까지 영상 만들고 베스하면서 쉬어야 되겠어요.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은 깨끗합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베개가 편합니다. 사실 어제 냉난방 조절기 오작동으로 추워서 계속 깼었고요. 침대에 쉬고 있는데 불이 다 꺼지고 커튼이 계속 닫혀서 공포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 오픈했으니까 점차 개선되고 시정하겠죠? 처음부터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전 적어도 2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습니다. 페어몬트 호텔 가시게 되면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전 원베드 시그니처 스위트를 추천합니다. 딜럭스룸 등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내일 라운지에서의 조식은 스킵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의 레스토랑들을 방문한다면 그때 영상을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